누군가 이제는 아내를 때리지 않나요? 라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면 예전에는 때렸지만 이제는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여전히 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어떤 질문은 예 아니요 어느 쪽으로도 답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복합 질문, 즉 컴플렉스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복합 질문을 받고 당황하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복합 질문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려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해 내기 위해 교묘하게 디자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합 질문을 만나게 되는 상황은 대체로 우리가 조금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을의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검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취업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복합 질문이 때로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복합 질문을 활용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니까요. 카이사르를 살해한 브루투스가 복합 질문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성난 로마 시민들로부터 빠져나옵니다. 브루투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여기서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말하십시오. 나는 그를 모욕했습니다. 누가 여기서 로마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말하십시오. 나는 그를 모욕했습니다. 누가 여기서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말하십시오. 나는 그를 모욕했습니다. 나는 대답을 기다립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교묘한 복합 질문에 덫에 걸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복합 질문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감을 잡으셨나요? 복합 질문의 몇 가지 유형을 더 살펴보고 복합 질문의 함정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당신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 질문은 처음부터 당신이 범죄자라고 전제를 하고 살해 여부는 슬쩍 건너뛰고 살해 동기로 바로 넘어가 버린 거죠. 예 라고 대답하면 살인 동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해도 이상해집니다. 범죄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러한 근거 없는 의구심을 만들기 위해 던지는 함정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당신은 범죄 현장에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도 비슷한 함정입니다. 당신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오게 만들려는 함정입니다. 예 라고 대답하면 범죄 현장에 있었다고 시인하는 게 돼버립니다. 반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당신이나 친구가 현금 등록기에서 돈을 훔쳤습니까? 라는 질문도 까다롭습니다. 예 라고 대답하면 당신이 돈을 훔쳤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고요. 아니요 라고 하면 친구가 범인이라고 당신이 증언한 셈이 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당신으로부터 친구가 범인이라는 증언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러한 복합 질문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당황하여 아무 대답이나 하게 되면 법정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증거로 채택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 일자리 인터뷰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준비한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복합 질문에 잘 대처하는 요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대처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알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별 질문을 핀포인트 할 수 있습니다.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은 피자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라는 2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질문에 대답한 후 원래의 복합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복합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실제 질문을 이해하고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을 선호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문제는 바로 아니면 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경우 또는 아니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라고 질문자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 대신 다른 것을 좋아하세요? 또는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피자 또는 아이스크림 중 하나만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질문을 잘게 쪼개버리고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질문자가 몰래 숨겨놓은 함정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의도가 파악되면 대답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 이해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질문에는 일단 대답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복합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에 빠지거나 공경에 처한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본 것처럼 당신이나 친구가 현금 등록기에서 돈을 훔쳤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른다 라고 답하는 것이 답입니다. 네 번째,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예, 아니요 라고만 하지 말고 가능한 질문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세요. 앞서 본 것처럼 세분화하면 숨은 함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더라도 천천히 답하면서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세요. 복합 질문에 즉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대답을 구상할 시간을 가지세요. 예의 바른 태도는 질문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그럴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복합 질문에 처하게 될 경우 이런 요령을 기억해 두었다가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보람된 하루가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